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이 마감이 되고 있고, 어제 시장이 좀 크게, 특히 코스피 종목들이 크게 흔들었을 때 MSCI 밸런싱 뭐 이런 리밸런싱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시적으로 밀린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걸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반드시 그죠, 내일인 오늘, 그죠, 내일인 오늘, 어제 기준에 오늘 반등은 무조건 나온다, 장중 반등은 무조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반등이 나왔죠. 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콜만 가지고 단타를 쳤어요. 콜만 가지고 단타를 쳤고, 그에 따라서 콜 수익이 꽤 좋게 잘 나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 제가 좋아하는 삼보모터스랄지 세종공업 뭐 이런 것들, 효성OMB 그 농업 관련주 있죠? 이런 것들도 오늘 좀 비중을 축소해 가면서,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이제 4대강 관련된 주식들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화공영 같은 이런 것들도 조금 좀 움직여지면서 뭐 큰 수익은 아니지만 그 일부 또 매도를 좀 하고 넘어가는 중입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20일 이동평균선을 어제 무슨 이유가 있든지 간에 강하게 뚫었어요. 강하게 깨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오늘 그것을 온전히는 뚫어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반등은 확실했던 반등이었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 자신있게 얘기를 드렸던 거고, 여기서 어정쩡해요. 이제 여기서는 다음 방향을 봐야 됩니다. 이게 어쨌든 오늘 반등 시도가 있었으니 그나마 다행히 요게 폭락 이렇게 가지는 않는다. 일단은 폭락이 바로 들어오지는 않는다라고 해석을 하고요. 오늘 이런 반등이 없었다면,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이런 반등이 없었다면 그냥 이대로 주저앉을 수 있었습니다. 요 저점을 깨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나올 것이고, 아마도 2200이 깨지는 코스닥도 미친 듯이 하락이 나올 수도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봐야 돼요. 어제 하락은 그런 식의 일시적인 부분이었지만 그게 일시적이 아니라 앞으로의 어떤 외국인들의 기조적인 그런 전략이 그렇게 들어가고 한국 시장에서 빠져나와서 어떻게 가자. 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런 것들 많이 빠졌었는데 지금 서버용 디램 가격이 계속 빠지고 있어서 지금 이제 재고가 많아서 빠지고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감으로 우리나라하고 특히 대만 뭐 이렇게 산업군이 비슷하거든요. 거기서 유난히 떨어졌던 거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들이 이제 그 있으면은 나중에 또 한번 구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제 하락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쪽 관련돼 있는, 그죠? DM 관련된 주식들은 조금 조심을 하는 게 좋겠다. 비중을 줄이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 외적인 종목도 뭐 또다시 그린 뉴들이죠. 우리가 뭐 바라볼 수 있는 쪽들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가 점점 줄어들고는 있지만 안심은 못하죠. 어쨌든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준 3단계를 진행하고 있는 이 상태, 이 상황에서 코로나가 잡히면 아이쿠 다행이다. 역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저력 있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면 어떡해요? 계속 200명대 간다면 계속 연장해야겠죠. 그러면 지금 문제는 뭐냐면 혹시라도 여러분들 이제 금융권 쪽에 투자를 하신 분들 계시면 은행주, 증권주 한 번씩 튀긴 하겠지만, 이게 그쪽으로 좀 자금이 들어가져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비중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예를 들어 첫 번째 우리가 그 코로나 확진 뭐 이런 부분들이 번져나가고 대구, 신천지 이렇게 났을 때 그래도 이 그쪽 지역은 뭐 아주 심각했지만, 서울도 조금은 그랬지만 서울 지역이나 이런 쪽들은 그렇게까지 타격을 많이 받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이렇게 되면서 기존의 대출이랄지 자영업자들 뭐 이런 부분들이, 그죠? 연장이 되고, 근데 지금 그 이후로 6개월이 지나서 또 이제 연장을 해줘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되면 어쨌든 은행권들은 어때요? 자칫 잘못하다가 은행도 지금 힘들 판이거든요. 그 다음에 어찌됐건 정부,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지금 1차, 2차, 3차 추경, 뭐 4차 추경 뭐 이렇게 해도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 파급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정부가 계속해서 빚을 내서 만들어내는 그 과정이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다가오는 빚을 지금 떠안게 되는 부분들이고 그것이 결코 안전한 상황은 아니죠. 경제가 여기서 바로 코로나가 없어지고 다시 활활 타오를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지금 실질적으로는 그렇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일자리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자영업자 분들이 특히 소상공인 이 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에서 폐업을 어쩔 수 없이 결정을 하고 그에 따라서 그냥 포기 이 부분이 나와버리면 은행권에 이제 대출되어 있었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쏟아져 나올 수가 있어요. 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그렇게 됐을 때 심각해지면 부동산도 대부분 그죠? 부동산도 최근 몇 년 동안 중에 부동산 구입하신 분들 현금으로 만땅 딱 이렇게 사신 분이 있을까요? 뭐 많지는 않겠죠. 있긴 하겠지만 대다수 대출 끼고 아파트 사고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이분들의 그 아파트들이 물량이 나오기 시작해버리면은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이 은행권을 상당히 부담스럽게 만들 수 있으니 일단 혹시라도 지금 현재 요 상황에 있는 분들은 유념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자, 참고로 어제 그 보시면은 그쵸? 어제입니다. 어제 조금 확대를 해보면 어제 기관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이 고포스입니다. 드디어 나왔어요. 그죠? 고포스예요. 그리고 외국인도 신풍, SK텔레콤 다음으로 많이 산 게 고포스입니다. 그죠? 고포스예요. 고포스. 그 다음에 기관이 또 많이 산 것 중에 하나가 인버스입니다. 인버스. 그러니까 즉 요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의 포지션 중에서는 떨어지면 수익 나는 상품들을 눈에 띄게 만들었다. 그전에는 눈에 띄지 않게 매수를 하더라도 눈에 띄지 않게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눈에 띄게 지금 어저께 티나게 그렇게 샀다는 거죠. 자, 일단은 요게 다시 매도가 나오는지를 봐야 돼요. 그게 매도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은 하락에 대한 대비를 하기 시작했구나. 그러니까 요 바로 매도가 바로 떨어지진 않겠죠. 며칠간에 걸쳐서 매수를 해야지 하루아침에 매수할 수는 없어요. 요 부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샀다라는 것은 코스닥 쪽 시장은 좀 더 안전하게 보는 혹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대한 그죠? 왜 코스닥 150 레버리지니까 코스닥 150에 해당되는 종목들이죠. 요 종목들의 상승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포인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흐름들이 그죠? 조금은 혹시나 만에 하나 나올지도 모르는 하락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대비는 하고 가야 되고 지금도 여실히 보여주는 것처럼 역시 코스닥 쪽이 훨씬 세구나 하는 부분들 그렇게 이제 감안해 보면 지수는 좀 부담스럽구나. 이제 상승에 대한 부분들 하락에 대한 부분 나오긴 하겠지만 부담스럽고 주식 쪽으로는 개별주 장세가 철저하게 나오는 부분들이 될 것이니 정말 종목을 압축시키고 지금의 이 이벤트나 이슈 여러 가지 부분에 좀 엮여 있는 종목들로 포트를 다시 구성을 해라. 상관이 없는 종목들은 제발 비중을 줄여야 되고 특히 신용 쓰신 분들, 스탁론 쓰시는 분들 제발 바로 그냥 손절 치시든지 뭐하든지 신용 없애십시오. 잘못하면 진짜 죽습니다, 여러분. 신용, 스탁론 쓰지 마세요. 이런 거 쓴다고 돈 벌까요? 아니에요. 요거는 폭락 나왔을 때 늘 기억하세요. 이런 폭락이 나왔을 때 딱 3개월만 쓰는 거예요. 폭락이 딱 들어왔을 때 여기서부터 한 달, 두 달, 석 달만 쓰는 거. 더 가든 말든 여기서부터는 신용 들고 가면 안 돼요. 딱 3개월만 쓰는 게 신용이에요. 그게 제대로 돈 버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야 되고 어제 거래량이 꽤 있었어요. 그죠? 어저께 밀어버리면서 거래량 어쨌든 부담스러운 캔들이 하나 나왔다 하는 것들도 기억하셔야 될 부분들이니까 기억은 하시고 혹시나 만에 하나 하락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뭐 ETF 인버스 같은 상품을 뭐
당장 사기보다는 이런 상품이 있구나, 어떻게 매매를 하는 건가 알아보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ELW 푸시라는 종목은 정말 작은 돈으로도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 그 역시도 같이 대비를 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전히 코스닥은 아직 강해요. 그리고 미국 시장도 강하죠. 테슬라, 애플 뭐 이런 회사들이 좋아요. 괜찮습니다. 어저께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좀 가격이 달라지면서 다우가 뭐 밀리는 것처럼 나타났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밀리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플러스다. 또 올라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겠어요. 그래서 아직은 미국 시장의 흔들림, 그러니까 어차피 미국이 흔들려야 우리는 빠집니다. 다만 지난번 우리가 빠질 때 미국은 절대 안 흔들리고 상승했습니다. 그죠? 오히려 미국이 엄청 강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빠졌는데 엄청나게 빠졌죠. 우리는 엄청나게 빠졌을 때 미국은 전혀 안 빠졌다. 그래서 디커플링 요 하락 나왔을 때 미국은 오히려 강하게 올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혼동이 있었던 그런 부분들 이었을 거지만 어쨌든 지금은 뭐 중요한 건 그냥 종목만 잘 고르면 돼요. 자, 제가 8월 24일 날 여러분들한테 자 드림텍이라는 종목을 요날 8월 24일 날 요날 그죠? 여러분한테 추천을 드렸고 그 다음에 바로 다음 날 14% 올라서 14% 올라서 자 이제 수익이 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 또 한 번 25%까지 급등을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치에 도달하는 그런 상황까지 나와서 드림텍 여러분들 수익 나신 분들은 축하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뭐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종목들 하나씩 또 볼 수도 있겠지만은 오늘 그 드론 관련주가 좀 튀는 날이었어요. 드론 관련주 뭐 퍼스텍도 오르다 말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올랐다가 말았지만 일단 잘 올라갔던 그런 하루였고요. 드론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제이시언 시스템이죠. 제이시언 시스템 요것도 오늘 이런 강세 부분들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또 이 전 세계 드론 1위 회사 중국 회사인데 거기에 칩을 납품하고 있는 칩스 앤 미디어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이걸 세 종목 중에서 관심 종목으로는 칩스 앤 미디어의 칩스 앤 미디어를 좀 관심 있게 이제 그런 이슈가 될 때, 그러니까 아마존 미국에서 아마존이 드론으로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 넘어가서 배송하는 것이 그거 허용이 됐어요. 미국 정부에서 허용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나 중국 환경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겠지만 일단 뭐든지 선진화된 그런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미국에서 만들어져야죠. 그래서 아마존이 아시잖아요. 아마존이 그런 것들을 허용받았다 하는 부분들이니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고 일단 전 세계 드론 1위 생산량 1위 회사의 DJI죠. 중국의 기업 거기에 칩을 납품하고 있는 칩셋미디어 이제 이것도 좀 이제 눌림목에서 관심 있게 보신다면 또 좋은 결과들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이 종목도 말씀을 드려보고요. 오늘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요즘 건강에 그러니까 효성OMB라는 그 농업 관련주 그죠? 제가 자꾸 말씀드렸어요. 요거나 조비나 이렇게 농업 관련주가 움직일 거야. 그래서 눌림목에서 말씀드렸고 수익 진짜 잘 실현이 됐고요. 또한 오늘 정리해버린 종목 중에 하나가 넥스트비트입니다. 잘 올라갔죠? 오늘 하루만 해도 12%가 더 올라서 저희는 이제 20%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냈는데 요게 뭐하는 회사냐면 건강기능식품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치료제도 제대로 없고 백신도 없어. 그럼 어떻게? 그럼 뭘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요? 아니 그래서 사스 때부터 시작을 해서 한국 사람들은 김치 먹어서 건강하대. 김치 막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건강기능식품 이거라도 해야지 내 건강이라도 챙겨야지 이런 부분이고요. 제가 이제 저는 제 따로 설정을 해놓은 요 파란색 선 라인에 돌파가 되면은 일부 어쨌든 매도를 합니다. 밑에 선 닿으면 매수하고 올라가면 자르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좋은 종목들은 잘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삼보모터스 마찬가지로 오늘 또 저렇게 또 터치를 하면서 일부 매도를 했다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도 뭐 손실 나요. 저도 손실 나는데
유닛 테스트라는 종목을 매수를 했다가 갑자기 밀리는 바람에 요거는 대응을 못했어요. 다른 것들 풋으로는 크게 먹었지만 뭐 얼마든지 이런 부분들 뭐 저점에서는 파란색 선 닿고 이제 파란색 빨간 묘 닿으면 또 매도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기어이 수익으로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러니까 그럴 종목만 사는 거죠. 저렇게 가능이 있는 손절이라는 부분을 생각하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러면 적자 기업은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성장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로만 이렇게 본다라면 충분히 굳이 현재 시점 특히 시장 현재 시점에서는 종목들이 손실이 잠깐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자르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다라는 것도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래서 내일 시장은 결론적으로 일단 내일은 오르냐 떨어지냐 네 모릅니다. 오늘은 반등이 나올 거는 무조건 당연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과감히 말씀드렸고 내일은 이제 오늘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내일도 상승이라면 우린 다시 한번 시장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죠?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만약에 미국 시장이 상승을 못한다면 떨어지겠죠. 그런 부분에 맞춰서 대응을 할 거다. 올라가냐 떨어지냐 이 부분들을 그런 부분들을 관련해서 볼 거다라고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방향 정해지면 그때 쫓아가면 됩니다. 방향대로 올라가면 상방, 떨어지면 하방 쫓아가면 되고 하방으로 떨어지게 되면 좀 잔인한 하락이 나올 수도 있으니 그건 늘 마음속에 대비를 해놓으세요. 지금 뭐 당장 푸드 산다거나 인버스를 산다거나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쉽게 주식을 팔아서 현금 만들자. 저 오늘 네 종목 정도 거의 우리가 한 5-6종목 들고 가는데 그 중에 4종목 정도를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종목으로 또 갈아타기를 하긴 했지만 정말 갖고 있는 주식들 중에서 많은 비중을 팔아서 현금 확보를 좀 해놓은 날이에요. 그죠? 오늘 9월 1일은 현금 확보를 좀 해놓은 날입니다. 그것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됐다면 응원 부탁드려요.